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주말마다 비가 와서 나들이 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네,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주로 유튜브나 보고 아빠들 뉴스나 보고 정치 상황이 드라마틱하죠. 아빠들이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드라마틱한 쓰레기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는 참 후진적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증시는 이번 주라고 봐야 하는데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든 주식시장 여건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따라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뒤로 발을 빼지 말고 지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포지션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형적으로 골디락스가 형성이 되어 있죠. 주식하기 딱 좋은 상황.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관세전쟁도 조금씩 해결이 되면서 국가별 관세전쟁 계약이 이제 맺어지는 거죠. 곧 이제 임계치가 오는데 그 전까지 국가별로 각각 미국과 협상하는 안이 나오면서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그런 모습. 가장 문제가 초창기에 발생했을 때가 두렵고 이제 가장 문제가 해결되기 전 초창기 단계가 가장 주식이 많이 오르죠. 가장 주식하기 좋은 골디락스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적 좋은 주식, 정책 모멘텀이 좋은 주식, 무역전쟁에서 수혜가 되는 종목,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하는 그런 모습, 아주 극적으로 휴전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전망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금주 아주 좀 어퍼머티브하고 좀 포지티브하고 브라이트한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일날 미국 주식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29, 나스닥은 플러스 0.0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7, 전체적으로 초반 상승분을 다 토해내는 그러한 전형적인 주말 장세의 모습을 보였다.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전쟁의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발을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금요일날 미국의 달러 지수는 100.170, 100 위로 올려놓은 이후에 살짝 또 조정을 받는 모습, 달러가 소폭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만 달러는 30.261 대만 달러. 그렇죠. 크게 하락한 이후에 다시 상승 약세로 돌아선 이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 큰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2년짜리는 3.888. 네, 거의 1bp도 안 움직이는 모습. 10년짜리도 4.381. 네, 0.2bp. 금리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시장이 끝났습니다. 네, WTI 가격은 61.02달러, 1.85% 상승, 전쟁이 나오고 인도와 파키스탄 등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등장을 하면서 유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띈 종목은 테슬라 있죠.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지수는 보합을 움직이는데 4.72% 상승하며 거의 300달러 근처까지 왔는데 시장에서는 장중 308달러 정도까지 오르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보면 매우 단순하죠. 네, 큰 이유는 없었는데 테슬라가 내달에 로보택시 기대감이 있다. 4.7%가 올랐습니다. 네,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다음 달에 출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나온 거죠. 네, 항상 이제는 이러한 그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테슬라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정부 내 정부 효율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 그 위에 3주째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거죠. 네, 테슬라 엔지니어가 테슬라 로보택시에 쓴 글이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공유되면서 낙관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야사르라는 그 엔지니어가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가 높은 효율성으로 항공우주 분야의 일대 혁신을 일으킨 것처럼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 로보택시 분야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이런 이유. 네, 밸런스는 테슬라가 오늘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처음 출시한다는 일정을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늘고 있다. 이렇게 상승 원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제 $300를 넘어서면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300에 팔고 싶으신 분들은 좀 팔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왕 지금까지 고생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300면 50% 팔고 나머지는 시장 상승에 맡기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전략을 할프 반반 전략을 쓸까 생각 중입니다. 네, 금요일날 엔비디아는 0.72달러 하락, 0.61% 하락하면 장을 마쳤습니다. 네, 우리가 강력히 밀고 있는 팔란티어는 네, 그 전날 크게 반등을 하면서 올랐다가 1.5% 토해내는 117.3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120달러가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보이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면 다시 130달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 좀 쉬었다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전고점에서 항상 부담이 오는 모습인데 120달러에 안착을 시킨 이후에 추가 상승. 따라서 팔란티어는 올 1년 내내 들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용기를 가지고 엉덩이 무겁게 잘 버티는 전략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지난주 수급을 한번 살펴봅시다. 코스피에서는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2076억을 샀죠. 그러나 한 달 전체를 보면은 19조를 파는 모습, 여전히 매도인데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살짝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 코스닥은 외국인이 1407억을 지난주에 팔았고 한 달 내에도 뭐 1700억이니까 외국인들은 그렇게 코스닥에서 많이 팔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익 실현을 해가는 모습. 한국보다도 더 매력적인 것들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이 관세 전쟁이 좀 끝이 나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좀 몰려가는 모습. 대만도 조정에서 벗어나고 홍콩은 여전히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한국보다도 중소형 기술주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 쪽으로 돈이 움직인다. 외국인들이 슬슬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스닥이 하연 2분기에도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좀 주의를 하자. 조금씩 코스닥은 좀 주의를 하고 코스피 쪽을 늘려가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또 신정부가 결성이 되면 7월이나 8월 정도에 또 트럼프와 또 회담을 하러 미국에 건너갈 것 같은데 역시 코스피가 더 수혜주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피해주도 나오지만 이런 면에서 2분기는 코스피 쪽에서 승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분기에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여러 종목을 보면 바이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한 번씩 다 시세가 나면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만한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최근에 고객 예탁금은 살짝 빠지는 모습, 네, 57조 정도 갔다가 좀 빠지는 모습. 신용잔고는 살짝 느는 모습, 네, 고객 예탁금 56조, 57조까지 갔다가 살짝 빠졌죠. 네, 고객 신용잔고는 17조에서 17.5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고객 신용잔고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좀 불리시하게 보는 우리 한국 투자가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 LIG 넥슨, APR, 기아, 삼양식품, HD 현대중공업, 삼성에시다, 현대미포, 현대일렉트릭, 하나비전, 코스맥스, 하나시스템, 아모레퍼시픽, HD 현대마리솔루션, 뭐 이런 종목도 하나에어로스, 두산에너빌리티 주로 실적이 좋고 미래 먹거리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사죠. 네, APR, 현대노톰, 노템, LI넥슨, 하나엔진, 네이버, 네, 현대마린솔루션, 한국콜마, 하나시스템 상당히 미래 먹거리 현대그룹주, 산업주 중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정도로 계속 매수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주로 무엇을 사느냐? BHI, 원전줄선 SM, ABL바이오, YG엔터, 실리콘트, 코스메카 코리아, 디어유, 코미코, 성강밴드, SNS텍, 주선행진이, 테크링, 데브시스터스, 동성화인텍, 파커시스템스, D&D 파마텍, 리가켄바이오, 오름테라퓨틱스 이런 종목을 샀네요. 네, 주로 제약 바이오, 화장품,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바닥에 있는 거 이런 종목 주로 좀 샀는데 ABL 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 네, 지금 6만 원이 깨지면은 무조건 추가로 더 사야 되지 않을까, 10만 원까지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으면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 치고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 상승세는 지속될 것인가, 이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세는 지속될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썼죠. 네, 가장 먹기 좋은 골디락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결론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볼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는 9월이나 돼야 인하 가능할 것 같다. FOMC 회의에서 파웰의 생각이 정확히 나타났죠. 네, wait and see, 지켜보자. 네, 11번이나 반복을 했다는 거죠. 네, 파월 의장의 5월 기자회견장에서 호키시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극심한 불확실성 확대와 심리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판단을 유지한 점이다. 이렇게 파웰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 요인을 보면, 첫째, 최근 서베이 기반의 심리지표인 소프트 데이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나 실물 지표인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 같아도 이런 부분을 중시해야 될 것 같아요. 둘째는 지금은 2019년과 달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때와 다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포가 숨어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직 실물지표 둔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선제적인 금리 인하 허들이 2019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당연하게도 가장 강력한 금리 인하 조건은 실업의 증가이죠. 그런데 실업이 완전 고용 형태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현재 미국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에서 양호한 완전 고용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파웰은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데는 반대하는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죠.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 실물 지표들이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2분기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의미 있는 반등이 예상되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고용지표 악화보다 먼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급격히 악화되었던 미국 금융 여건이 재차 3월 말 수준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패드가 7월보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펀더멘탈에 근거한 패드의 금리 인하 지연을 우려하기보다는 무역 협상 진전에 보다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변동이 예상되지만 당분간 긍정적인 뉴스 흐름이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영국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도 좀 잦아들고,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하에도 휴전 한 달에 대한 서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터키에서 러시아가 협상을 하자라고 먼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호전돼가는 모습이 글로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이번 주 14일부터 15일까지 중동을 방문하는데, 거기 가기 전에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과연 트럼프가 발표할 충격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쫄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별거 없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관세와 관계없는 것 쪽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 중동순방의 13에서 16일 일정을 언급하며 아주 큰 발표가 출발 전 목금 그다음에 월요일, 내일이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수년 만에 발표되는 가장 의미 있는 발언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뭔가를 구라를 치고 간 거죠. 야부리를 설레발을 치고 왔는데, AP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페르시아만의 미국 표기를 아라비아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있는 해협을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란의 옛날 이름이죠. 1960년대부터 이란을 제외한 주변국들이 아라비아만으로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국제사회가 요구를 했는데, 중동 순방전에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이름을 바꾼다, 이 정도 발표인데, 이건 뭐 그렇게 시장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설레발에 우리가 이제 묶여있는 듯한 느낌, 플러팅 당한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미국 증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탈환해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추세가 이어진다면 매그니피션트 7 등 기술주의 강세 현상도 함께 이어질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과 나스닥의 가격 움직임이 서로 동행하더라. 그 이유는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자주 언급한 바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과 기술주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상호관세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된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기술주 반등 흐름도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자. 더욱이 관세 리스크로 미 연준의 금리 동결 분위기가 상반기까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의 관세 협상이 줄지어 타결될 경우 물가 및 고용 리스크가 동반 완화될 수 있고 이는 하반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즉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재차 완화 통화정책으로 선회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비트코인 등과 기술주가 함께 상승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는 거죠. 네. 1분기 미국 성장률이 역성장을 보였지만 수입 급증에 따른 성장을 왜곡 현상을 감안하면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역시 완화된 분위기고 여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시장에 들어오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성장률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호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우상승하죠. 파란색 그래프이고 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가지수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돈을 여전히 풀면서 많은 국가들이 풀면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모습은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네요. 미국을 파는 셀 US 현상 완화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복귀했으니까 다시 미국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 매그니피션트 7 주식이 다시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비트코인의 10만 달러의 회복은 우리 매그니피션트 7을 대표로 하는 성장주가 다시 2분기부터 시장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주지한 강조 사항입니다. 머릿속에 콱콱 박아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미중이 제네바에서 서로 이제 담판을 짓죠. 네, 상호관세 유예가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서로 담판을 지으려는 모습도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이다. 무엇이 되든지 한 발자국 앞서서 나가면서 서로 타협을 한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긍정적 면이 시장에 이번 주에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근데 여기다가 중국이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에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골드락스 정말로 따먹기 좋은 온도의 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럴 때 뒤로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이제 여러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추가 상승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추가 상승에 대비를 하자. 네, 코스피는 더 오를 오력이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보강이 되고 있다. 네,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연료는 유동성 공급이다. 아직까지 관세는 우리가 협상을 좀 늦춰놨기 때문에 주식시장 국면을 유동성과 실적 또는 금리와 경기로 나눠보면 지금은 유동성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2013년 이후 상승 구간을 나눠보면 2013년에서 15년, 16년에서 17년, 20에서 21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 13년에서 15년은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주식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네, 16년과 17년은 경기가 올라가고 20년에서 21년은 유동성과 경기가 함께 상승하면서 상승 동력이 됐던 그 기간이라는 거죠. 주가 상승률은 당연히 뒤로 갈수록 상승률은 커지겠죠. 네, 유동성, 경기, 유동성과 경기가 합쳐진 기간 이렇게 세 개의 국면으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좀 늘어나는 국면 2013년에서 15년 상승 국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제조 비중이 높은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상 유동성보다는 글로벌 경기가 더 시장의 주가 상승에 기여하는 도가 그 비중이 크다는 거죠. 우리는 유동성보다는 경기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수는 부진한데 수출 경기가 좋을 때 주식에 먼저 투자해야 될 적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유동성과 경기가 함께 좋아지는 그 시스템과 플레인 프로세스를 밟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한국의 M2는 작년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 1월에 전년 동기비 7.1% 늘었고 2월에는 6.3%나 증가를 했죠.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인하할 것이고 정부는 추경을 예정해 놓고 있어서 통화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야죠. 네. 반면 산업생산 증가율은 1월에 마이너스 3.8, 2월에는 1.2, 3월에는 1.3%로 부진했습니다. M2 증가율에서 산업생산 증가율을 빼면 추가 유동성 증가율인데 이 수치가 5%에 가까운 수준이다. 2021년에서 보았던 그런 수준까지 유동성이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실적 장세, 유동성과 실적 장세가 마지막에 오는데 우리는 유동성 장세에 지금 들어와 있다. 초기 단계를 상승의 초기 단계. 유동성 장세에서는 성장주가 대빵이라는 거죠. 성장주가 좋다. 일반적으로 실적 장세에서는 마진율이 피크를 찍으며 끝나고 유동성 장세에서는 주식 공급이 증가하면서 끝이 나는데 경기 기대가 약해지면서 사람들은 투자 판단에 당장 실적 비중을 낮추고 성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네.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는 성장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아, 지금은 제가 바닥이다. 하지만 조금 상승해서 성장해서 올라올 거야.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주를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많이 빠진 유동성 장세는 금리가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 2013년에 15년 화장품과 바이오가 주도주였고 실적 장세인 20년과 21년에는 바이오와 배터리, 인터넷, 게임 등이 주도군을 형성했다. BBI지. 그러다가 2015년 초, 2022년 초에 상장이 집중되고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매자닌, 스톡옵션 등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상승장이 종료되는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봤죠. 올해 예정되어 있는 대형 IPO는 아직 없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아주 주가가 낮기 때문에 매자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 물량 증가가 유동성 장세 끝에 나타나는데 이 끝에 나타나는 모습은 당분간 예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도 업종은 AI와 소프트웨어가 유리해 보인다. AI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한 데 가장 먼저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과 업종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조정에서 4월 중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신고가를 기록한 업종이 팔란티어였다는 거, 팔란티어와 듀오링고 이 두 종목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듀오링고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듀오링고나 또 미국의 마베릴 같은 웹은 AI 기반으로 학습자의 수준과 지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그러한 AI 소프트 기업이라는 거죠. 네, 듀오링고, 팔란티어. 국내 주식시장의 색깔도 비슷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단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지 않아 그들이 상장이 주식시장의 공급 물량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서도 유동성 장세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그 전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유동성 장세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리하다. 근데 저는 앞에서는 향후에 무역 전쟁이 좀 풀리면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또 코스피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코스피퍼가 저점과 고점을 가늠하는 좋은 지표인데 지금 코스피퍼는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13에서 15년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르고 가장 꼭대기일 때 퍼가 11배까지 올랐고 2020년은 15배까지 상승을 했죠. 지금 한국 퍼는 9배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아직 부담은 아니다. 코스피가 2600 밑에서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산업재를 중심으로 시클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했다면 이 시클리컬 대표적인 게 조선이죠. 조선, 그 다음에 뭐 화학은 아닌 것 같고 조선,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방사는 또 시클리컬은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산업재들, 뭐 전력기기 이런 시클리컬 비중들을 확대했는데 지금부터는 성장주로 분류되는 업종에서 덜 오른 소프트웨어 비중을 확대를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부터 솔트룩스,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거기에 애플이 이제 구글의 검색 엔진 없이도 시장이 돌아갈 수 있다. 검색 엔진에 줬던 그 많은 돈 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촉구한 점도 향후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상승이 전망이 된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AI 하드웨어 시대는 HBM은 이미 끝이 났죠. 저는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장을 맞추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초과 유동성은 올라와 있죠. 네. 모든 것들이 조금 장사하기 좋은 M2 증가율도 올라와 있고 그렇죠. 네. 코스닥 지수도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증가율도 낮은데 그럼 이만큼 초과 유동성이 생기는 거죠. 네. 초과 유동성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향후에는 유동성 장세로 올라가는 종목, 이게 이제 성장주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펄은 지금 9배에 머물러 있죠. 네, 최소한 11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11배까지 가고 잘 올라가면 12배? 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정부가 들어서고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돈을 갖다 막 뿌리고 펌프질을 하고 동시에 미국 쪽에서 관세 정쟁이 마무리가 돼 간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여름까지 한 번 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추천 정보 1분기 실적 호전주 그리고 추가로 2분기에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종목에 집중 투자하자. 반등 시 성장성이 담보화되어 있는 AI 관련주들, 신정부 정책 수혜주들, 미중 한미 관세 정책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다시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들을 라이브 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투자 전략은 한마디로 골디락스다. 유동성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실적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정부가 들어서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여당도 이제 전열을 저렇게 아사라장에 전개하면서 정책 싸움이 나올 거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 관세 정쟁이 중국과 제네바에서 뭔가 합의해 볼 가능성, 또 중동으로 떠나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온다면 시장에 나쁠 요인은 없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자. 골디락스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마지막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정말 화이팅하고 우리 계좌가 무럭무럭 커지는 불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